주류 판매점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곳에서만 술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술을 냉장해서 파는 것도 안 됩니다. 보면은 술 냉장을 해요? 예. 시원하게 못 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비용도 올라가고 이제 내가 실업자다. 내가 지금 직업이 없다. 그러면은 술 쿼터가 0리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똥나지. 안 그래도 좀 짜증 나는데 술까지 안 줘.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2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쭉 스웨덴을 여행하고 있는데 예. 오늘도 좀 남은 스웨덴 예, 얘기가 있는 거죠? 스웨덴 할 양이 참 많은데 네. 뭐 명절 때 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예전보단 줄었지만 그래도 술이죠, 술. 네. 그래서 스웨덴의 술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스웨덴이 술도 유명해요? 뭐 앱솔루트 앱솔루트 보드카. 보드카가 그게 스웨덴 거지. 예, 스웨덴 거죠 이제 보면은. 앱솔루트 보드카. 예, 원래 스웨덴 술인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스웨덴에서 이제 술 사는 방법에 대해서 네.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뭐 미국도 그렇지만 술을 아무 데서나 살 수는 없죠.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술 사기 쉬운 나라 편의점에서 다 팔고. 다 팔고 요즘엔 그나마 이제 미성년자들한테는 술 안 팔죠. 이제 보면은 애들 심부름은 못 시킵니다. 예전에 진짜 많이 했는데. 예, 저도 뭐 아버지 담배 술 심부름 정말 많이 했는데 주전자 하나 주시고. 뭐 주전자까지는 아니었고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 사실. 주전자? 주전자 주고 막걸리 받아본 적 있었어? 그거 안 하셨어요? 나는 없었어, 솔직히. 아, 그냥 이 포장된 것만 사셨어요? 그렇지, 뭐 소주나 사다 드리고 그랬지. 아, 동네에 뭐. 그 술도가가 없었다. 아이. 아유, 참이 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전자로 갖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좀 마시고 본인이 또 저는 안 마시진 않았는데. 항상 그렇게 경험담을 얘기하고. 아, 근데 저는 그냥 이 술 받아오고 그다음에 담배도 제가 직접 집에서 말았어요. 오잉. 담배 가루 있잖아요. 예, 예.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어쨌거나 스웨덴에서는 이제 술을 살려고 그러면은 네. 이제 정해진 상점에 가야 되는데 네. 국가 독점이죠. 보면은 주류 판매점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곳에서만 술을 살 수 있어요. 알코올 함량이 3.5% 이상의 술은 무조건 이곳에서 만 20세부터 이제 술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술을 이제 마실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이 스웨덴을 비롯한 이제 북유럽 노르웨이도 그렇고 네. 핀란드도 그렇고 술값이 매우 셉니다. 술값이 매우 센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을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보호하자 이런 명목으로 술값을 이제 비싸게 받는 거죠. 사실 뭐 날도 추우니까. 춥고 그 다음에 겨울철 되면 해도 안 뜨고 술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제한을 많이 둡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할인 판매 금지. 할인 판매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4캔에 10,000원, 한 캔에 4,000원인데 뭐 이런 1+1 이런 거 이제 안 됩니다. 보면은.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술을 냉장해서 파는 것도 안 됩니다. 보면 술 냉장을 해요? 예. 시원하게 못 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비용도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맥주 같은 경우 그러면 더 많이 마시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냉장도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딱 봤을 때 외견상 25세 좀 미만인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신분증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또 돼 있고요. 뭐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찾아와서 딱 내서 이제 얼마입니다 그러면 돈 내고 가져가는. 스웨덴도 오랫동안 술을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 무슨 술이 있나 이렇게 들어보고 뭐 이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뭐 사고 이거 안 되네. 그렇습니다. 딱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가서 이거 주세요 그러면 딱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수입해서 이제 파는 네.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값이 상당히 센데 재밌는 점은 이렇게 국가가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의외로 비싼 술들은 좋은 술들은 또 싸게 들어옵니다. 뭐 인구 1,000만 나라에서 술 수입상이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바잉 파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싸게 살 수 있게. 네,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세금을 붙이고 나면 싼 술들은 싸게 사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비싼 술들은 오히려 원가가 높은 술들은 예 여기는 이제 종량제니까 이제 술 그 세금 제도 자체가 발삼 이런 건 오히려 좀 싸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인 중에서도 좋은 와인들은 발삼이 뭐예요? 발렌타인 30. 발삼이 그러면 17년 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발 17. 아, 그렇게 합니까? 발 17. 스웨덴 분들이 그러면 술을 되게 많이 마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또 생각보다 별로 안 드세요. 2016년 WHO 기준으로 보면은 스웨덴 분들은 1인당 8.7리터 정도를 이제 드시고 우리나라는 10.9리터. 그건 그냥 뭐 알코올 그렇죠. 크기는 아니고 그냥 술 전체적인
용량을 따져봤을 때 그 정도 먹는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이제 아마 환산을 했겠죠. 독한 술 뭐 있으니까 이제 표준적인 도수로 환산해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체코는 1등 14.1리터 정도. 이 술 통계는 사실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면이 있는 게 그냥 양으로 비교해 버리면 이 체코나 이 덴마크처럼 맥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전체 술 그러니까.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면이 있고요. 알코올 환산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로 또 환산을 해버리면 러시아는 가중치 무조건 두면. 그러면 또 대한민국이 또 아주 또 상위권으로 튀어오릅니다. 와인보다 높은 술을 보통 고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 소주도 고도주네. 뭐 예전에 25도짜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요즘에도 14.9도 뭐 15.1도 뭐 이러니까 예, 고도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 우리 소비량이 또 왕창 늘어나는 또 이런 면이 있어서 야, 어떻거나 뭐 술 마시는 전체 양으로 보면은 스웨덴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마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센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약한지 뭐 모르겠으나 되게 국가적으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한 18세기 이전까지 네. 이 왕이 나서서 술 좀 그만들 마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을 많이 뒀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네. 이제 1766년 18세기 이제 중반쯤 돼가지고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이제 알아서들 하세요.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세금 내라고 할 때 내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술에 대한 규제를 이제 해제를 하고 나니까 술 만들기 붐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모든 집에서 이제 술을 이제 빚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19세기 초반 통계를 보면은 한 17만 5천 가구 정도에서 술을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도 마시고 주변 지역에도 나눠주고 팔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저 집이 다 술을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만 해도 스웨덴이 이제 농경 사회였으니까 술 만들기 쉬운 거죠. 뭐 보면은 이 18세기를 보면 이 영국도 그렇고 술 때문에 되게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나라는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잊기 위해서 이제 술을 찾고 술을 찾다 보면 또 술이 또 술을 부르고 뭐 이런 이제 시절이 됐는데 19세기 초반인 1830년부터 스웨덴에서는 이제 야 우리 좀 그만 좀 먹자. 네. 술 좀 그만 마십시다 하는 이제 절주 모임, 뭐 금주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팜플렛도 만들고 이제 뭐 캠페인도 하고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그런 걸 만들. 그러니까 이제 술을 그냥 얌전히 마시고 별 탈이 없으면 아마 괜찮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공업화가 진전이 되면 이제 노동 규율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반드시 나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술 먹고 안 나오고 뭐 나와서 그냥 쓰러져 있고 이러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영국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이제 티타임이고 차를 이제 마셔라. 술 대신 차를 마셔라. 예,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다들 술 한 잔씩 했는데 네.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술 대신 차를 주고 대신 좀 시간을 쉬는 시간을 좀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캠페인을 해서 술을 안 마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시던 가닥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1850년부터는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네. 이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지자체들부터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몇 시 이후에는 뭐 술을 팔지 마라. 아니면 몇 세 이하한테는 어린이들한테는 술 팔지 마세요. 뭐 이런 이제 제약 조건을 이제 두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이게 뭐 나름대로 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큰 일이 벌어지죠.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는데. 네. 다들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몇 년씩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과 이제 독일이 이제 바다에서 싸우면서 이제 영국은 이제 그 해상 봉쇄에 나섰고 네. 여기 독일은 유보트 무제한 이제 잠수함 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물동량이 이제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식량을 작업하기가 힘든 나라인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먹을 곡식도 없는데 무슨 술이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술은 이제 만들지 마라. 네.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마시던 사람들이 또 안 마실 수 없고 또 나름대로 공장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진 않았지만 스웨덴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궁핍한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술을 배급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급 카드를 만들고 술을 배급한다고요? 예. 석 달 분기당 2리터 750ml 정도. 석 달에 2리터 독주면은 적은 편 아니죠. 적은 편 아니지.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병 정도 뭐 마신다 생각하면 되니까 뭐 하루에 한 잔 뭐 이렇게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이게 성과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일단은 마시는 술 양이 줄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고삐를 잽니다. 어떻게 고삐를 재냐면 그냥 수첩에다가 그 성별, 소득, 자산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해서 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주고 쿼터죠. 이제 그 세금을 별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를테면은 내가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이제 내가 실업자다. 내가 지금 직업이 없다. 그러면은 그 술 쿼터가 0리터예요. 아, 그럼 안 되는데. 똥나지. 안 그래도 좀 짜증 나는데 술까지 안 줘.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래도 실업자분들도 이제 그 본인이 일을 안 해도 그때는 남성들만 일을 했으니까 여성들 기준으로 또 조금씩 줬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그래서 가구당으로 어차피 배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도 계속 유지가 돼서 1955년이 되어서야 이게 폐지가 됩니다. 아, 그 배급하는 제도가. 예, 배급하는 제도가. 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에 비하면 술은 뭐 상당히 좀 자유로운 관대한 돈이 없어서 못 먹었을 따름이지 돈만 있으면 마실 수 있는 그랬던 나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55년에 이제 이 배급 시스템을 이제 폐지를 하고 자 이제 돈 있으신 만큼 사 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거를 이제 국가가 이제 독점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뭐 공무원들의 술을 팔아요 이게 아니고. 이제 주류 판매 조합 같은 게 이제 지역별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국가가 거기에 대한 독점적 이제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보면 이 조합들이 대부분 당시에 이제 집권당이었던 이제 사회민주당 소속 그 관련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당비도 또 거기서 벌어들인 걸로 충실히 납부하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상황하고 좀 결탁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스웨덴 국민들로서는 이제 이때서부터는 내가 가진 돈만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소비량이 막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술 소비량은 늘 느는구나. 그렇죠. 마가도 늘고 풀어져도 늘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정도 나서 아 이제 정말 없구나 싶어야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이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올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세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매우 높이게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나 역시 술에 세금 많이 매기는 건 비슷비슷하군요. 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뭐 강제로 마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마셔주는데 그러면 뭐 불만 없이 마시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 혹시라도 가실 분들은 꼭 덴마크를 경유를 해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는 게 사갖고 글로 가는 거는 뭐 거의 돼서 그것도 원래는 좀 제한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 좀 바뀌었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다른 지역에서 술을 사서 반입을 하면은 우리 뭐 비행기에서 뭐 반입하는 것처럼 수량 제한이 있었는데 2003년부터 EU 규정을 따라서 이제 EU 내에서 EU 국가에서 구입한 술에 대해서는 거의 무제한으로 거의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00리터까지는 별도의 제한 없이 개인 소비로 이제 인정되는 거죠. 200리터를 200리터면 이제 한 드럼이죠. 그걸 어떻게 갖고 가냐고. 그래서 차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외래순대교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이제 코펜하겐으로 몰려갑니다. 덴마크로. 이제 말매 쪽에서. 아니면 뭐 기차를 탈 수도 있고 뭐 이제 놀러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덴마크도 물가가 비싸지만 술은 싸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200리터씩 4인이 때려놓고 나니까 이제 차들이 경찰 단속에 걸려요.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고 과적으로 바퀴 막 눌려 있고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스웨덴 남부에 계신 분들은 때 되면 덴마크로 가서 술을 이제 마음껏 드시고 또 사들고 이제 그러게 오십니다 보면은. 이게 다리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군요. 예, 그래서 메레순대교예요. 다리 이름이? 예, 메레순 거기 이제 해협이 이제 메레순 해협인데. 우리나라 말 같아. 그러니까 메레순대.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말매의 부활,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2009년에 갔을 때만 해도 이 지역에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로 어떤 산업이 더 살아났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국가를 뛰어넘어서 저 외래순대교라는 걸 통해서 이제 코펜하겐 생활권으로 이제 묶여지는 거죠. 덴마크에서에도 그 전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한 70% 정도는 코펜하겐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새로 만드는 일자리 한 70% 정도까지 만들어지는데 덴마크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이제 덴마크 사람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스웨덴 사람들도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거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스웨덴 분들은 이제 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굶주려 있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술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겠군요. 굉장히 좋아하죠. 스웨덴 분들한테. 예. 근데 이제 그 선물이라는 게 정말 그 사적으로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예, 계속 뭐 갑을 관계라고 하더라도 뭐 2년 3년씩 계속 얼굴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술을 선물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공정치 않다라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아닌. 그 정도는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그때 우리 대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이제 한 스웨덴 그 친선 의원 연맹 뭐 이런 게 있답니다. 네. 스웨덴 의회에도 한 15분 정도 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카드 한 장 써서 앱솔루트 보드카 그 의회 윤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내드린답니다. 네. 그럼 보내드리고 나면 거의 모든 의원들이 다 연락이 온대요. 정말 고마운데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큰 선물도 아닌데. 되게 큰 선물로 받아들인대요. 작은 걸 해도. 예. 그래서 이제 당신네 의회 규정을 보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나와 있고. 네가 그걸 더 잘 알아. 그렇죠. 그다음에 정 궁금하시면 이제 고참 의원 아무개한테 물어보시라. 그러면은 이제 그 대부분의 의원들을 확인한 끝에 네. 아우 정말 감사하게 잘. 그게 막 정말 이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그 감사함이 막 느껴진다는 겁니다. 90도로 막 인사하고 막 이러는 게 보면은. 이거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돼 뭐든지. 저 대사님 좀 품목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absolute 보드카 같은 거 주니까 그렇지. 막걸리를 장수 막걸리 같은 거. 장수 막걸리. 한번 드셔봐. 어쨌거나 스웨덴 분들은 이 이유로. 높은 국민 소득은 높지만 가처분 소득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뭔가 선물하고 외식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드문 기회예요. 예, 그래서 한번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네. 한번 쏴주시면 내가 밥 한 끼 사지 그러면은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스웨덴 사람들이. 예. 연봉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쓴 내 주머니 남아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거죠. 세금 다 내고 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기금 뭐 이런 것들을 내고 그러고 나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장 앞에 이제 쇼윈도우 앞에서 이제 한참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고 싶어서. 예. 우리 같으면 그냥 사죠.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다 국가별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스웨덴 얘기는 뭐 요 정도로 자,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